여수 산단에서 공장 배관이 철거 작업 중에 파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해 화학물질 트리콜로르실란이 일부 유출돼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292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토스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 보유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 속에서 100억이 넘는 수익료 이익을 얻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늘면서 원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은 내년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MB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도국 산업부 이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에서 배관 파손 사고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있었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네, 금호 P&B 화학이 낙찰받아 가격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 탱크가 폭발해서 연기가 가득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이 폭발은 아니고 탱크 배관이 7cm가량 절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실란이 새어나와 연기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 트리클로로실란은 이 제3 위험물로 분류되는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로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 대응기관은 유독가스의 유출량이 적고 또 공중으로 완전히 흩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현장 출동 1시간 반 만에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민들은 환경청이 화학물질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검사된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소방서는 이 사고가 난 이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요. 또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금액이 장마치 292억 원이나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스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토스 측은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불법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개인 신용정보 판매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이 유상공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다만 개인정보 유상 판매 논란이 일자 이 토스 측은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 판매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포함시켜서 다시 개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토스 측의 주장처럼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상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불법이 아닌 겁니까? 네, 실제로 이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3자에게 유상을 판매해도 이 무관하다는 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토스 측이 토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 설계자들에게 유상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 설계사에게 유상 판매하는 서비스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보험 설계사가 영업 비용을 감수해서 이 높은 상품의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서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 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테러 사태 당시 시세로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이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테라 사태 당시 시세로 1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얻어서 이 수수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네, 업비트가 62억, 빗썸이 19억, 코인원이 3억, 그리고 코빗이 1,7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고요. 네. 또 이 피해 규모도 5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 속에서 거래소들이 거둔 수익의 활용 방안,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활용 방안은 좀 긍정적입니다. 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 루나테라 당시 이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고요. 또 이 밖에 빗썸과 코인원도 수수료 수입을 투자자 보호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수년 내 보유 지분 매각 방침을 세운 출자 기업이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한화그룹이 인수키로 했었던 이 대우조선 해양을 제외하고도 H&M 그리고 금호타이어, 하나생명 등이 이렇게 적지 않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대상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관별로 보면 이 채권단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출자 지분 보유 회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등 7개사는 2016년 사는이 혁신 방안을 수립하면서 일찌감치 지분 매각 방침을 세운 곳입니다. 이 사는은 한진칼 지분에 대해서도 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이라는 출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업들의 이름과 상황들이 공개가 되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율주행 커넥티카 핵심 기술 확보에 그럼 성공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현대모비스는 앞서 이 V2X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서 최근 차량용 5G 통신 모듈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5G 통신 모듈은 5G 이동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또 실시간으로 연결이 필요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통신 모듈은 통신칩과 메모리, GPS 등을 결합한 형태로 5G 기반 차량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텔레매틱스는 무선 통신망으로 차량 정보를 외부 제어센터와 교환해 그래서 원격 제어, 무선 업데이트,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원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향후 부담금 단가가 재상정될 경우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납부해야 될 금액은 네.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큰 액수군요. 네. 네.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센터에 따르면 이 올해 한국수력 원자력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으로 6,363억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8,278억 6,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져 예상 납부 금액보다 이 30배 정도, 3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 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산업부가 지난 6월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회용 후 해관리 관리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더 오를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2013년 이후 9년 만에 산정이 되는 만큼 이 9년 동안의 물가 지분 상승률을 고려해서 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0일 배달 주문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 한때 일부 지역에서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 30분 만에 정상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여전히도 원인 파악이 불명확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이 우아한 형제들은 약관에 맞춰서 가게 사장님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달의 민족 관계자들이 이제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 오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네, 2019년 4월에는 쿠폰 이벤트를 통해서 이 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한번 사고가 났었고요. 또 2020년 12월 24일에는 이 성탄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버 문제가 발생해서 음식점 점주들과 그리고 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 차례 그동안에 오류가 발생했었군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배달 앱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출살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 경쟁자리 늘어나면 과도해진 배달 앱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배달 앱 수수료로 배달 앱 인기도 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고물가 시대에 이용료만 오르면서 이 배달앱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월 배달앱 3사 이용자는 3,455만 명으로 5개월 전보다 3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은 줄고 또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늘어나면서 이 최근 배달앱 시장이 새로 개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워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었던 이 신한은행 출시 배달 앱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적도 있고요. 아, 네. 네, 여기에 IT 공룡 기업이라고 하죠. 이 네이버도 현재 이 배달업계에 들어올 전망으로 보여서 굉장히 지금 개편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들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준 법을 어떻게 위반한 겁니까? 네, 기준법상 이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검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43곳 중 과반인 24곳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이 농협 경제지주는 이 기준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준을 위반한 이 14곳은 적발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 농산물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적발 사업장은 무려 58.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계속 모색이 좀 되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모색되고 있고 예.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기준을 지켜야 될 농협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NC소프트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리니지2M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특정 유튜버 프로모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게임 이용자들이 네. NC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예. 이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를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이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고인 리니지 게이머들은 이 NC소프트의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또 이런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381명으로 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NC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추산을 해서 총 3,81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리니지 이용자들은 사실 승소의 여부보다는 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입법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 액수가 큰 거 아주 크지는 않은 걸 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어떤 권익보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이 어떤 식으로 매짐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산단 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매도를 해서 불법세 차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 불법 차익으로 챙긴 액수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불법 시세 차액은 무려 5년간 총 35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조성한 이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의 불법 부지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2018년에는 9건의 거래를 통해서 이 175억 9,900만 원의 불법 시세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네. 큰 금액이죠. 아, 큰 금액이고요. 네, 또 올해는 7월까지 총 2건의 거래에서 115억 또 6,100만 원 상당의 불법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건설한 산업단지 내에 네. 부지를 5년 내에서 팔면 안 되는데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익, 사익을 챙기는 건데요. 앞으로 시정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지어보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불법 매매 행위 중에서 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일어난 경우는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이 벌금보다 불법 시세 차익이 더 크면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불법 이런 매매가 근절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또 처벌 강화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안전성이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이 실족 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승강장과 그리고 그 지하철 들어가는 열차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는 거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아, 예, 발판이요? 네, 맞아요. 그 안에 그 구멍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노인들의 그런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실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안전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구형 고무 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역시 이 역의 승강장 수는 총 24,816곳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이 바로 3,637곳에 달합니다. 아, 맞네요. 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또 심지어 이 구형 말고 이 신형, 바로 자동으로 안전발판이 내려오는 시스템이 지금 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자동 안전발판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479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죠. 예. 네, 이렇게 고무 안전 발판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돈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 문제 때문입니다. 네. 이 개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동안전 발판에 비해서 개당 70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자동식 대신 이 구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철도 승강장 실족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코레일은 비용만 따져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고 소홀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 코레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네. 방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신형과 구형의 어떤 가격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계속 코레일이 구형을 사용한다면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안전 설비를 많이 지키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네, 어쨌든 실족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 이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관계 당국에게 철저한 안전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 유보금이 지난 10년 동안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네,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으로 39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서 사내 유보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단기 이익금 중에 세금과 배당금을 제외하고 이 사내에 축적한 이익 잉여금의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내 유보금이 이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같은 기간 26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188조 원이 늘은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이 사내 유보금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밖으로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부 쪽에서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보금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네. 이 최근 국내외 이 사업 투자 여건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다가 경기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 기업들은 버려들인 돈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비축해뒀다가 어려운 시기에 또 쓸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비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계속 급속적으로 냉각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예. 이 기업들의 투자보다는 계속 비축에 그런 네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투자 발굴 그리고 사업 육성 쉽지 않은 탓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물처럼 썩게 됩니다. 자,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 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두루 잘 짚어봤습니다. 자, MBN 보도국 산업부 기자 이소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